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자, 드디어 9월 8일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이 있죠. 자,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 날 밤 9시 반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로 인해서 우리 또 코인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달에 발표되었던 부분과 비교하면서 자, 이번 주에 펼쳐지게 될 예상되는 상승과 하락의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것과 함께 그 발표로 인해서 금리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금리를 올리게 될지 내리게 될지 살펴볼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또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오늘의 영상에서 담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뉴스로는 탈달러화의 가속, 브릭스에서 XRP로 결제 혁신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리플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죠. 연준의 FOMC B컵,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면 수정이 들어가겠다. 자, 0.5% 금리를 내리는 걸 B컷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수정이 된 것인지 오늘 영상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저를 좀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요. 혹시 영상 하단 댓글창에 두 글자로 고래라고 남겨주실 수 있나요? 네, 다 같이 고래 남겨주셔서 여러분들도 고래 투자자 돼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오전 7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이번 주 PPI와 CPI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는데, 자, 과연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요게 CPI입니다. 자, 위에는 PPI가 되겠고 아래 구간은 CPI가 되겠는데, 자, 두 가지가 이름이 비슷하긴 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생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자, 생산자는 뭐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을 보통 표현을 하겠고, 소비자는 여러분들 보통 구매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근데 이거는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예측치가 0.3%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또는 낮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지금은 이 예측된 0.3%보다는 약간만 더 낮게, 자, 예를 들어서 0.2%가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0.2나 최대 0.1%까지. 자,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나온다든지, 또는 자, 플러스라는 거 한 0.4%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것도 외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예측치를 벗어나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이건 시장의 악재가 될 거예요. 악재.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0.2%가 나와야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낮게 나오면은 시장이 뭔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안 좋은 수치일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2.9% 대비해서 조금만 낮게 뭐 2.8이라든지 2.7 요 정도 수준으로까지만 나오면 괜찮다. 시장은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는 PPI죠. 요게 먼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장도 가격이다. 자, 결국엔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커피숍을 한다고 쳐요. 커피숍을 할 건데 커피를 어디선가부터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커피를 어디서부터 받아요? 보통 브라질에서 받습니다. 브라질이나 뭐 케냐 같은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발표하는 게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바로 올라갈까요? 커피숍에서?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조금 시간차를 두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CPI, 네, 소비자 물가지수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건 어떤 거다? 생산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발표 때 두 가지 다 매우 중요한데 이게 조금 더 중요도가 더 높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PPI 때보다는 CPI 지수 때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자, 이때가 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원래 중요한 건 PPI 쪽이 좀 더 중요하긴 하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측치보다 얼마나 더 낮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0.1% 정도만 더 낮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8월 12일 날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딱 발표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게 되는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치가 2.8%였죠. 근데 제가 가장 좋은 케이스보다 0.1% 정도 낮게 나왔을 때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7%로 0.1% 더 낮게 나왔어요. 8월 12일 날. 그럼 우리가 보통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의 대세는 어떤 종목이요? 이더리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8월 12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2일 날 CPI 발표. 네, 밤 9시 반에 발표가 하고 나서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었죠.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네, 하루하고 반나절이죠. 12%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더리움의 엄청나게 큰 종목이 이해되시겠죠? 그만큼 경제 지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가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지금 뭐 지표 발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영상 보지 말고 마음대로 매매해요. 여러분들 계좌 박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좀 조정 구간이 쭉 깊게 내려옵니다. 자, 4,000달러 근처까지 좀 찍어줬고, 자, 시간이 흘러서 8월 22일 날이 됐죠. 근데 여러분 혹시 8월 22일 날이 무슨 발표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파월 의장의 1년에 딱 한 번 발표하게 되는 잭슨홀 연설이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요. 이 뉴스 제목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 2주 전입니다. 네, 바로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네, 미국의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더리움은 급반등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서 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기대를 키우자 뉴욕의 증시가 큰 폭 상승하고 우리 이더리움도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부분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 가격 얼마나 많이 올라왔었죠? 자,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17%에 육박하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을 많이 겪어줬고 뭐 4,290달러까지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좀 시간 흘러가 보면 자,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먼저 한번 공유를 좀 드릴 건데 자, 일단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4,300달러 근처죠. 이 노란 빗각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거나 또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좀 두들게 맞으면 이 아래 구간 노란 빗각선이 있죠. 요 라인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라인에 가거나 또는 이더리움이 좀 강세를 보이고 나서 자, 하얀 색깔 이평선에도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관망만 해야 된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요. 자, 이거를 좀 업비트 가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빠졌죠. 1,300억, 2,700억, 2,800억, 3,500억으로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관망만 하고 있어요. 겁을 먹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검정 색깔 빗각선을 쭉 이렇게 한번 좀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쭉 이렇게 이어졌었던 자,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구간도 이렇게 빗각으로 그어놨을 때 요 라인을 제대로 한번 좀 눌러주느냐. 그래서 그 구간은 뭐 595만원, 596만원 정도 될 거예요. 요 라인만 한번 좀 찍어주고 반등을 보여주면 정말 강력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전체적인 완벽한 전환점은 요 구름대를 벗어나고 나서 621만원까지는 좀 뚫어주면 이들은 완벽하게 좀 시세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요 박스권 장세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기점은 PPI 발표 때 그리고 CPI 지수 발표 때 요것들이 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I나 CPI 발표 때는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를 조금 들어오셔서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빠르게 좀 변동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조금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 영상 하다 보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이 있어요. 이거 꼭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겠고, 혹시 깜빡하셨다면 따봉 버튼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스타코인이라는 채널, 제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 채널도 가셔서 영상 끝나고 가셔서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급등 보여주고 또 급등을 보여주고 요런 패턴들로 가지 않을까 좀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줬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횡보를 보여줬는데 기존에 PPI나 CPI 발표 전에 자, 이 박스권을 똑같죠? 박스권 똑같이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해요. 이 박스권을 요대로 나온단 말이야. 자, 요 정도 각도로 해서 요 박스를 그려가게 되는데, 자, 이 노란 박스를 지금 최근 추세대로 요렇게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좀 이동을 한번 해보자면, 네, 요렇게 갖고 왔어요. 자, 결국엔 이 박스의 구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달러 기준으로서는 4,35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야 그 다음에 이들의 상승 구간이 완벽하게 또 그려질 걸로 좀 예상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정말 매물이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어디죠? 여기요. 4,480달러 근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화 마켓 기준으로서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4.2% 정도 올라왔을 때죠. 그러면 우리가 원화 마켓에 4% 정도 이상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요 정도요. 625만 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결국엔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와야 새로운 시세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뭐 근데 저는 그래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더리움을 목표하는 가격은 1200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도 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묻어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2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업비트나 뭐 빗썸 그리고 또 뭐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들을 매집을 하고 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불장 끝났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한 2배짜리 수익들로 이더리움은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뉴스 사항들 좀 더 살펴봐야겠죠. 네, 탈달러화의 가속, 그럼으로 인해서 브릭스.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브릭스가 뭐였지? 네, 4개의 나라를 뜻하는 게 브릭스입니다. 그 부분들을 XRP 리플로 결제를 하고 이 혁신에 나서겠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자, 아래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어디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입니다. 자, 굉장히 인구수가 굉장히 많죠. 인도는 세계 1위, 중국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국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러시아와 그리고 브라질까지 이 4개의 나라가 합쳐서 XRP 리플로서 결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 부분들이 뭘까요? 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XRP 레저의 에스크로 모델을 자동화된 결제 시스템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자, 공식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기존에는 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결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은 수수료가 높고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브릭스, 네, 여기서 대표하는 주요 경제 블록이 처음으로 XRP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바로 발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기간들은 뭐 2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천천히 적응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19년 암호화폐가 무역금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왔고, 자, 결국엔 6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XRP 랬죠. 결국엔 자체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에서 인프라를 함께 비교 평가 중이다.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XRP 레처는 벌써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류 없는 성과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장 큰 장점으로서,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단점들,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은 높은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 XRP 레저망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날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XRP 리플이 될지 또는 XRP 리플이 발행한 RLUSD가 될지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은 RLUSD가 될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최종적으로 뭐 몇 년 뒤에 지나고 나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과 함께 XRP 리플이 4,000원을 뚫어버리는 모습을 겪어줬죠. 자 보면은 고점은 4,092원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자 그런데 왜 이 밤 늦게 이렇게 올라왔을까? 밤 10시 11시 되면서 큰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시간봉 보면 자 요 라인들, 이 구름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 일봉으로도 보면 딱 여기죠. 이 구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오늘 날짜로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요거는 좀 뚫어주면 좋겠어요. 바로 이 파란 색깔 이평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조금 눌러 앉았다라는 건 아직까지 XRP 리플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XRP 리플은 비싸게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들어가려면 제가 9월 1일 날 말씀드렸던 3850이었죠. 네, 3850 안 깨졌어요. 이 구름대 안 벗어났다고. 그래서 구름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XRP 리플은 전 그냥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다. 왜? 기간 조정을 이렇게 4일 동안, 5일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거래량을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건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기관들은 그대로 들고 있다. 세력들은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XRP 리플은 만약에 들고 있다면 그대로 끌고 가셔서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구간들까지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이 XRP 리플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왜 이 구간에 밤 11시에 매도를 했어야 되느냐,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자 스타코인 채널에 어제 밤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걸 한번 좀 보면, 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라고, 그리고 XRP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위로 쭉 올라오게 되는데, 하얀 색깔 이평선 닿게 되면 이 구간들은 매도의 관점으로, 네 닿게 되었을 때 매도 관점 보셔라. 달러 기준으로는 2.86에서 2.87 정도 되죠. 2.87 정도 돼요. 이해되시죠? 요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스타코인 채널 가시면. 예, 이거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고, 그래서 요 똑같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XRP 리플이요. 어때요? 딱 여기까지 도달했죠. 2.92달러요. 완벽하게 딱 거기까지 가고 조정 구간이 나온 거 보이시죠? 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 영상만 보면 당연히 근데 수익이 나죠. 근데 영상대로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손이 안 나가고 하잖아요. 아, 내가 이 XRP 리플도 막 5달러 갈 것 같고 10달러 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물론 그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들고 갔을 때 수익이에요. 5달러, 10달러, 뭐 20달러 이런 구간들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들고 있는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막 조정을 나오잖아요. 뭐 8월 달에도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었고 8월 8일 날도.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XRP 리플이 일봉 보면은 고점이 막 4,800원, 4,900원, 5,000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7월 달에도. 그리고 이쪽에 보면 1월 달에도.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자야. 근데 내가 중장기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11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뭐 445%가 나와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5%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진짜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그래서 저는 이 XRP 리플
저는 지금 때는 그나마 양호하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정 색깔 제가 요 빗각선 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XRP 리플이 지금 4,000원이지만 뭐 약간의 내가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라면 저 이 4,000원은 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돼요. 좀 이거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오늘 XRP 리플과 이더리움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야 다 제파 치우고 나 좀 돈 벌게 좀 해줘. 네, 바로 그 매력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 영상을 끝까지, 그리고 또 오늘도 찾아오신 거겠죠.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따봉 눌러주세요. 제가 좋은 종목 드릴게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영상에서 또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대박의 종목들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봉에서 몇 선이죠? EMA로 20선 세팅하세요. 얘는 28만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솔라나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검정 색깔 빗각선 닿는다. 30만원 뚫는 구간에서 매도를 조금씩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 과연 어떤 걸 드릴까요? 피스를 드릴까요? 옴니 네트워크 어떤 걸 드릴까요? 자 일단 두 가지 볼게요. 옴니 네트워크고요. 자 옴니 네트워크는 4시간 봉상에서 완벽하게 눌러줬습니다. 아 얘도 너무 마음에 들고 피스 네트워크도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어떤 걸 추천드려야 될지 막 미치겠어 나도 지금.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더 대박이 날까? 자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피스 네트워크 229원 가격입니다. 자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좀 줄여야 된다. 자 일단 거래량 줄였어. 조정이 나왔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거래량 말씀드렸죠. 거래량 합격했어요. 자 세 번째 조건 뭘까요? 이평선 잘 봐라. 이동평균선이요.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받아줘야 된다. 파란색 받았나요? 자 저항을 맞고 두드려 맞았던 라인,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받아줬던 라인 파란 색깔 받았어요? 받았죠. 자 조정 구간 오케이, 거래량 줄었어 오케이, 이평선 오케이. 자 세 가지 다 오케이 딱 사인 떨어졌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려요? 사야지. 자 손절가 225원까지 딱 잡아드릴 거고 4시간 봉 종가 기준에 깨졌을 때입니다. 종가 기준에 깨졌을 때 손절 구간이에요. 자 파란 색깔 20, 네, EMA로 20 잡으시고 요거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229원 들어갔어. 손절해. 1.7% 커봐야. 이거죠. 자, 피스 네트워크 첫 번째 추천 종목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옴니 네트워크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뭐죠?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줄였다. 아래 이평선 받았느냐? 자, 여기서도 받아들였죠. 자,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줄었어. 어떻게 돼? 올라가지.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줄였어. 근데 여긴 이평선에 없어요. 요거는 안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자, 세 번째 조정 거래량 줄였어. 파란선 받았어. 사야지 뭐. 사야지. 돈 벌어야지. 자, 옴니 네트워크 4,56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 4시간 봉 기준에 4,500원 깨졌을 때 손절가 이렇게 두 가지 공개 추천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매도 단가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종목들 너무나 지금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 폭등을 했거나 또는 파란 색깔 이평선이 깨졌다. 그러면 다음 종목 또 드릴 겁니다. 오늘 오전 9시가 지나면서 좋은 종목들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현재 시간 7시 20분이겠죠. 그래서 다음 종목도 여러분이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따봉,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창에 무료 추천 링크가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요. 010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무료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점검할게요. 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은 하얀 색깔 이평선 11만 2,500달러가 되었을 때는 매도의 관점을 1차적으로 절반 매도 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더리움입니다. 노란 빗각선 닿았어요. 자, 뚫고 어떻게 해요? 눌러 앉았을 때 그때 들어가신다. 자, 지금 구간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뚫고 눌러 앉는다. 그때는 이더리움 들어가도 돼요. 이해되셨죠? 또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 바로 내리꼽으면 아래쪽 구간에서 노란 빗각선에서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XRP 리플 하얀 빗각선 닿았죠. 다시 한 번 더 하얀 빗각선 닿는다. 3분의 1 매도. XRP 리플은 하얀 빗각선 닿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3분의 1 매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조정 구간은 깊어진다. 노란 빗각선 요 구간들에서 매수를 할 거고, 자, 얘는 또다시 노란 빗각선을 또다시 한번 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내려오면 요 라인에서 한번 또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설명드렸고, 이번 주 경제지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할 거니까 구독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요때 또 더 많은 무료로 정보 드리는 혜택들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